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Teacher Takeaway Series Webinar 2. 안녕하십니까? 영국문화원 서울교대 영어교육 웨비나 2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혜영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지도 원리와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안경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를 위해서 주한 영국문화원과 함께 아시아 여러 지역의 영국문화원이 함께 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웨비나는 영국문화원의 Teaching English Platform이라는 영어 교사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영어 교수 학습의 리소스를 많이 제공하는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티칭 리소스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영어 교육 과정, 개정, 영어 교육 과정과 함께 어떻게 이러한 티칭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바로 teachingenglish.org.uk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교수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 회장님이시고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을 연구 중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의 강의, 그리고 워크숍, 교사연수, 교수법 특강, 학회 발표를 테크놀로지와 영어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하셨습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디지털 리터러시, 영어 학습용 인공지능 챗봇, 테크놀로지 통합 교육과정 설계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 엘리를 개발하신 바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셨고 디지털 리터러시 지도 원리를 집필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Q&A 세션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타이핑을 해주시면 선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네, 제 화면으로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이 보이시는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특강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 교육과정 2022년 새 교육과정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번에 이 시점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영어 교육이 굉장히 우리 미래 사회에 해야 할 크나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사회가 원하는 데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루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요. 무슨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 자체는 사실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문해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문해력, 영어 문해력을 키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사실 디지털이라는 그 레이블만 떼게 되면은 사실 이 사회, 현재 이 변화된 미래 사회가 원하는 문해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리터러시는 우리가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둬야 하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바로 향상시켜줘야 되는 역량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지도 원리는 우리의 영어 교육 지도 원리다. 이 사회에 새로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 사회의 지도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3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제목과 제일 가까운데요. 이걸 바로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
역량이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들 하는데 과연 이 역량이 내가 정말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량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걸 먼저 비중 있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파트 1, 2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본론으로 우리 새 영어 교육 과정에서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떻게 지도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이 파트 1은 사실은 제가 이미 한 6, 7년 전부터 많은 워크숍이나 스피치를 통해서 컨퍼런스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 혹시 제 강의를 먼저 들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은 새로운 얘기이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이 변화된 사회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늘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회가 없습니다. 늘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는데 요즘 와서 그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고 과거부터 쭉 그 속도는 빨라져 왔지만 요즘 와서 아주 심상치가 않게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코로나를 이유로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기본적인 것은 테크놀로지 때문입니다. 요즘 신기술이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기술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현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변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사회 조직이 학교뿐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는 학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우리의 경우 학교가 이런 신기술로 통한 이 과정, 프로세스,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말합니다. 근데 왜 받아들이냐면 우리 교육, 우리가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우리는 더 나은 학습 향상, 학습 성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나 문화를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러면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교육자, 특히 영어를 가리키는 우리 교육자에게 있어서 이 변화된 사회의 세 가지는 뭔가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 변화된 사안은 지식정보화라는 것이죠. 엄청난 쓰나미 같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을 덮치고 있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학습자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핸드폰 안에는 당장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갈 때도 이 많은 정보가 내 손 안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지식이야? 이건 정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프랙티컬한 실정보지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지식이 요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좋은 그림인데요. 데이터라는 건 이런 것, 인포메이션은 이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 날리지는 이거를 서로 연결한 것. 즉 정보를 지식으로 바꿀 때는 줄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패턴이 나온다면 그것은 위즈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포메이션과 날리지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히 지식이라는 건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불변의 영구적인 어떤 시간과 관련된 고정된 개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깊이도 있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이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어떤 집단이 같이 공유할 지식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영어 교육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PLLT를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 네. 또 그리고 마땅히 꼭 중요한 것이 정해져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뭐를 먼저 배워야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거고 이거 먼저 해야 된다. 마땅히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지식은 전혀 반대가 됐습니다. 네, 과거의 지식은 우리가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다면 과거에 국회 도서관이 제일 컸죠.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이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되면서 지식이 무한대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그 지식은 정보 같은 굉장히 작은 단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그리고 고정적이거나 영구적이지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어제 있었던 지식이 오늘 또 다른 지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단편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사람들이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개인마다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책무나 원칙 지향이던 것이 흥미, 내 요구,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가 배워야 되는 지식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현대인이 얻고자 하는 외국어 지식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이 많은 정보에서 우리가 이 외국어를 어떻게 얻고자 할까? 우리 대학생만 받으래도 당장 과거랑 너무나 다르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뭐 회화가 필요하니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수를 갔다 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건 없습니다. 당장 필요가 하고 내가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되거나 내가 당장 내일 취업을 해야 되거나 시험을 봐야 되거나 성적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시의성, 실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고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전달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리뷰 차원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식은 뭐겠느냐 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식 혹시 세자인데 아시겠어요?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지식은 개이득 정보입니다. 개이득 지식.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학생들은 나한테 득이 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나한테 아주 흥미가 있고 나한테 득이 되고 내가 당장 필요하고 내가 당장 쓸모가 있고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정보와 지식에 민감하다. 두 번째, 학생들이 싫어하는 지식은 뭘까요? 네, 학생들이 싫어하는 지식은 바로 정말 이거는 어떻게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노잼 지식입니다. 네,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 관심이 안 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현대인의 학습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가 이제 첫 번째가 지식 정보화에 된 건데요. 두 번째는 학습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지식 정보랑 또 이어져 있는데요. 이 많은 지식이 바다처럼 널려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학습도 완전히 바뀌었죠. 네, 굉장히 학습자 중심인 거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핸드폰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미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학생 굉장히 학구적인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수업에서 봐온 거를 좀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뭐 틀린 거 발견한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궁금해졌어요. 뭐가 맞지? 하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이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좋은 학습자라면은 뭐 웹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특정 기관의 홈페이지 가서 댓글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전문가나 사이버 지인이나 어떤 커뮤니티 익명의 제공자에게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멀리에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렇죠.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자, 이 사람은 교수입니다. 네, 지금 내 손 안에 궁금하고 내가 학습하고 있는 게 있을 때 나는 anytime, anywhere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과거 개념의 교수는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
거기 가야 되고 또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네. 학습 패러다임 변화를 정리해보면 당연히 학습자 중심입니다. 네. 교실 내에서 학습자 중심은 당연하고요.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 시간, 교수자까지도 모두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 변화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뿐만 아니라 학습이 굉장히 개별화되고 비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해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혼자 하고, 그죠? 일방향적인 지식 전수는 뭐 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한다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든지, 이 틀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과거에 현재 우리 중앙대학교도 보면은 유연학기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 16주 짜는데 교수자에 따라서 4주로 바꿔서 더 많은 시간 동안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개인적인 어떤 업무나 그런 외부 사정에 따라서 8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된 비형식적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실에 꼭 와야 된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장이 되어야 되는데, 협동학습, 비판적 사고의 함양, 문제 해결 과정, 교사학생 간의 피드백, 뭐 Q&A를 한다든지 상담 코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발표라든지 또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고, 우리 거꾸로 교실이다 이런 이름으로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꾸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교실이라는 표현은 안 쓰게 되는 거죠. 이게 트렌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거꾸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목표도 과거는 지식 전수, 성공적인 지식의 전달에 있었는데 이제는 학습 성공, 성과 중심. 네, 그 학생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외국어 지식 학습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보면, 뭐 교과서로는 이제 택도 없는 것이죠, 그죠? 원하는 것이 교과서 안에 담겨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강의 수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어 강의를 강의실 가서 들어야 되지? 왜 하필 그 시간에 들어야 되지? 그 영어 강의는 나한테 무슨 득이 되지? 강의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거지? 왜 재미없고 도움이 안 되는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아는 것이 나와도 나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변화 세 번째, 우리 영어 교사, 외국어 교사인 우리들에게 가장 직결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변화가 이 테크놀로지로 해서 크게 변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네, 소리와 문자, 말이나 글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등말일스,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이것도 뭐 50년, 100년 전에 누군가가 그때 그 당시 사회 현상으로 나눈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카톡은 말하기인가요, 쓰기인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언어 생활인 SNS가 과연 말하기인가, 쓰기인가? 예, 말하기 속성에도 들어가고 쓰기 속성에도 들어가고, 유튜브 시청을 하면 그게 읽기인가, 듣기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댓글로 쓴 영어 문장은 상호작용에 해당하나 일방향 쓰기의 연습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능별의 어떤 의미는 없어졌다. 영어 기능은 변형, 융합돼서 고유의 특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오로지 언어는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사용 목적에 따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의 습득이냐, 정보의 생성이냐, 아니면 상호작용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새 교육과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리셉션,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 읽기, 보기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유튜브로 대변되는 종합적인 멀티모달 자료들은 듣기가 될 수도 있고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셉션이라는 것은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 인풋, 언어 정보, 내용 정보가 들어오는 인풋. 우리가 인풋을 리셉션이라고
이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정보를 생성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덕션입니다. 이걸 말하기 쓰기로 분류가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발표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학생들이 발표할 때 이걸 말하기로 볼 건가 쓰기로 볼 건가 알 수가 없죠. 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프로덕션, 정보의 생성입니다. 네, 이것은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이죠. 랭귀지 아웃풋일 수도 있고 날리지 아웃풋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손톱같이 생긴 이 부분은 일방향적인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해내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과거 소통이라고 하면서 회화라고 말했던 것. 그죠? 면대면 회화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카톡 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었죠. 특히 글과 말이 구분 없이 이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말하기라고 얘기한다든지 회화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표현은 이제 낡은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아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외국어학습 고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 건가? 우리가 읽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책을 주고 지정된 내용을 줬는데 지문을 줬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주면서 읽게 하는 게 맞는가? 내용, 또 왜 그것을 읽느냐, 목적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왜 그것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지금처럼 정확성을 위해서 한 단어 한 단어 문장을 분석해서 과연 정확하게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읽고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읽는 유창성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느냐? 마찬가지죠. 라이팅도 지금 쓰기를 거의 안 하는데 왜 써야 되느냐, 과연 뭐를 위해 써야 되느냐, 누가 읽을 것이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번역기를 돌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과서 지문의 이해 형태의 학교 수업 이대로 계속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서 이 현대사회의 리터러시 역량은 어떻게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본 업무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변형되고 혁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 1으로 제가 변화된 사회에 대해서 빨리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잘 연결하면 우리 역량 중심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역량 중심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지식, 한 줌밖에 안 되던, 도서관 하나밖에 안 되던 지식이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 학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을 전수해서는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 무한대로 있는 정보를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얻어서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는 그 역량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네, 그것이 학습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영어 교육에서는 벌써 20세기 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 나왔던 얘기를 지금 우리는 다른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세리 커리큘럼 타입 A라는 커리큘럼으로 지식 중심 커리큘럼을 규정한 바 있었고요.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널리틱 커리큘럼 타입 B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역량 중심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때 설명한 것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보라색 퍼즐, 빨간색 퍼즐들은 잘 닦아놓고 구조화한 지식들입니다. 이것이 스킬 중심일 수도 있고, 그럼 스킬 베이스드인 거고, 어휘, 문법 중심일 수는 그라마, 스트럭처 베이스드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봤던 펑션, 노셔널 펑션을 할 때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간다면 그건 펑션 베이스인 거고요. 상황 중심으로 가면 시츄에이션 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커리큘럼으로 지식 중심으로 갈 때는 하나하나에 잘 만들어 놓은 유닛을 다 배우면 언젠가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하나씩
다 안다는 것도 어렵지만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조각을 배웠다 하더라도 현상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웠다. 현상에 내가 과업을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웠다. 해서 변화된 것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롱앤 크룩스에서 가장 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된 것이 바로 태스크 베이스드입니다. 프로세스 프로시저로 태스크 베이스드로 나왔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결국 이 과업을 완수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역량이죠. 리빙 태스크, 소셜 니즈, 사회의 목적, 사회의 니즈, 우리 개인의 기호, 우리의 선호, 우리의 미래와 직결해서 우리는 필요한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 과정을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 내용들이 정말 익숙하고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삶과 연계한 학습. 바로 이제 저희가 삶에서 어떻게 영어를 우리 과업,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완수하면서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냐. 네, 교과 간의 연계,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역량은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동기 태도 같은 정의적 특성으로 가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관점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의 핵심 역량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가치를 습득하고 내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영어 교육의 핵심 역량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 교육을 배워서 그거를 현실에 우리 문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성공적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거는 사회적인 목적이 부여된 과업 수행 능력을 일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파란 부분은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티칭에서 말하는 태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고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사회의 영어교육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과거 우리가 지식 커리큘럼 때는 영어를 언어 지식으로 봤습니다. 문법 지식, 스킬, 그리고 영어 교육의 지식 플러스 스킬 훈련.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어를 훈련해서 영어를 잘하게 만든다. 이게 과거의 우리의 커리큘럼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영어는 언어 지식이 아니라 정보 습득 생산의 소통 수단인 것이고요. 영어 교육은 외국어 사용의 사회적 목적을 이루려는 역량 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지문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역학을 수행이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이랬다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얻었는가? 원하는 지식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당면한 영어 과업을 잘 해결했는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했는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목표가 4스킬 향상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풍부한 어휘, 정확한 문법, 우수한 독해력, 작문 실력이었다면 지금의 목표는 영어 학습 목표는 영어 사용 환경에 당면한 과업 수행 능력을 길러주고 그것을 사회와 연결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력, 정보 습득 생산력, 소통 공감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말이 복잡한데요. 자,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2022년 교육과정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제가 여기 써본 것이고요. 우리 영어 교과가 이 전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이 6가지 역량을 우리 영어 교육과정에서 수행을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핵심 역량인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공동체, 심리적 감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 처리. 자,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21세기 21st Century Skill이라고 해서 발표한 디지털 리터러시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학습 역량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managing information, problem solving, personal growth, well-being, cultural global citizenship, creativity, innovation. 약간의 이제 용어는 다르지만 방금 보셨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우리 학습 역량이 우리도 영어가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이 이 학습 역량을 기르는데 영어 사용 환경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드디어 나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제가 아까 디지털 말은 괜히 붙어있다. 이제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이건 변화된 세계의 진화된 문해력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 뉴 리터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뉴 리터러시, 신문해력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로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데피니션들을 가지고 컨셉을 구조화하니까 어떻습니까? 학습 역량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나는 기능적인 기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거죠. 왜 창의력이지? 비판적 사고평가, 문화와 사회적 이해, 효과적 의사소통, 이것이 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개념들은 물론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많은 이제 연구물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가장 그 주요 소스는 이 digitalliteracy.us.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가지는 않겠는데 이 홈페이지 가시면 이게 아마 US 가버먼트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벌써 7, 8년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21세기 센츄리 스킬이라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를 내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수, 가이드라인 등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한 것을 제가 한 2가지만 뽑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돼요. Ability to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근데 어떻게 쓰냐면은 find, evaluate, create and communicate information 한다는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거를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더 확정적 개념 같아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skills you need to live, 살고, learn, 배우고, and work in a society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테크놀로지에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고, 배우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능력 자체를 말하자면 학습 역량인 것이죠. 네. 근데 이거를 언어학습적인 관점에서 제가 21세기 문해력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 문해력을, 리터러시를 과거 문해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드 리터러시예요. 우리가 그거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리터러시 연구다 하면 리딩 아니면 라이팅입니다. 네, 리딩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그 지문을 잘 이해하느냐, 그죠? 얼마나 감상을 잘하느냐, 비판적 능력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예, 쓰기는 또 내가 얼마나 글을 내 생각을 잘 표현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거였다면 이제 뉴 리터러시, 현재의 문해력은 이렇습니다. 읽기 능력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스와 유형의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그렇죠. 주는 읽기 감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읽을 거리를 읽을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되는 정보를 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습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읽기 능력은 여기 이해에 되어 있죠. 근데 거기 플러스 검색, 평가, 습득까지 포함이 됩니다. 라이팅을 보겠습니다. 변화한 문해력은 자, 쓰기 능력은 과거에는 그냥 싱글 모드, 텍스트를 그냥 쓰는 거죠. 그 쓰는 데는 큰 이유가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 기승전결을 나눠서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나눠서 잘 쓰느냐, 거기에 그쳤다면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죠. 단지 텍스트만이 아닙니다. 멀티모드인 거죠. 지식을 생산하고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수정 보완해서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네, 다양한 정보를 적절하게 가져와서 재구성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쓰기 능력이다. 언어학습 관점에서 리딩과 라이팅을 재해석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파트 2를 마치겠습니다. 네, 즉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바텀 스킬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디지털 자료의 이해력입니다. 사실 지금 종이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없습니다. 교재조차도 이북으로 사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교과서가 이제 종이로 왔다 그러면 교과서는 최소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 자료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선생님들이 교과서 자료만 써서는 안 된다. 그죠?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 정보 검색 능력, 인터넷 서칭 스킬, 키워드를 잘 쓰는 능력을 뿐만 아니라 영어 사전, 또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 네, 뭐 뜻을 알아본다든지, 발음을 확인한다든지, 네, 이미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의사소통 기술, 면대면, 비대면, SNS 소통, 온라인 모두 다 영어로 할 때 어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이것은 교사 학생 간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나의 영어 능력, 페이스북에, 인스타에서, 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챗봇, 기계와의 소통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입니다. 신라이팅, 신문해력에서의 라이팅 능력은 프로덕션 능력이잖아요. 거기서는 키보드도 써야 되고, 그죠?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사운드 창작 편집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예. 가장 상위 개념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스킬이라고 하면 지식 생성 및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컨텐츠 창작이나 통해서 이것을 공유 확산시키고 사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영어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간 셈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죠. 새 영어 교육 과정의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 지도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것은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을 위한 영어 단계별 지도 원칙. 제가 이것은 3년 전에 영어 교육 학회지에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미래 사회와 교과 교육이라는 학습자 중심 교육 학회에서 각 교과별로 교과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13장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썼는데 거기서 제가 또 다시 좀 모디파이해서 단계별 지도 원칙을 밝힌 바 있고요. 오늘 그 내용을 약간 더 보강해서 네, 핵심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 영어 수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모든 것이 사실 문해력 지도고 이 사회에서 변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까 그 피라미드의 바툼부터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바툼은 영어학습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성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영어학습 자료와 프로그램, 그 안에는 뭐 이미지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영상도 되고 가상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 입력, 아까 인풋, 리셉션에 해당하는 거죠. 리스닝, 스피킹, 리딩, 뷰잉, 구두 문자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실제 영어에 친숙해지고 생동감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실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입력이 다양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맞을 수 있다. 두 번째, 정보 검색. 학습자에게 적합한 내용의 수준의 디지털 영어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해서 원하는 식을 쌓을 수 있도록 검색 능력, 비판적 평가 능력, 필요한 읽기 전략 등을 길러줄 수 있다. 예, 읽기 전략이 이번에 새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목적이 있어야 전략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리딩에 태스크가 주어져야 거기에 필요한 전략이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인지, 스키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캐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퍼런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상호작용. 온라인상에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가 안내하여 교사 간, 학생들 간, 학생과 영어 커뮤니티 간 언어적, 문화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네. 네 번째, 도구 활용, 각종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그램일 수 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영어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적으로 소개를 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비티 관련된 거였는데요. 제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제, 발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뭐 자기 소개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자기 꿈을 소개한다든지, 자기 진로에 대한 것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예, 프로젝트.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활동을 영어 수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언어 역량을 향상시킨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남은 시간, 최대한 시간 아껴서 약간의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은 실제성. 첫 번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 다양한 학습 자료를 내가 줘서 언어 구도 문자를 실제 신속하고 생동한 문화 체험을 하게 해준다. 할 것도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과연 하겠느냐. 네, 이거 요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워크숍이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살짝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도 comfortabl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리킬 때, 네, 나이키 광고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죠? 네,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이용할 때 우리가 표지판을 보여줄 수가 있다. 네, 실제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메타버스 VR 플랫폼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걸 또 문화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유글리시인데 아는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유튜브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줍니다. 예. 그 아주 유용한 건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네, 보이시나요? 화면에 유글리시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아까 I can't believe you did this를 했고, 또 교과서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Can I ask why?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 YBM 시사에 중학교 3학년에 있길래, 아까 몇 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Can I ask why? 이렇게 하고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갖고 누르시면 계속 이걸 켜놓고 있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미리 좀 찾아보신 다음에 네.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소리. You're seeing that 소리 National may be good 소리 accountants, 들리세요? but I don't think 네. they really 네, make a good government in terms. 자, You can ask why you think young people should vote 네, Labour. 이제 Well, 지금 because there's a 보면은 real opportunity to 170개의 change 영상을 the 찾아줬습니다. government. 마음에 안 들면 돌리면 되고, Can I ask why BlueScope has only released the 네, 여기 document as 스크립트가 나오고 다시 guidelines? 듣고 싶으면 Can I ask why BlueScope has 그렇죠. only 그리고 released the 원하지 document? 않고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Favorite part. Next is, can I ask why you and your boyfriend broke up? You were so cute. Favorite part. Next is, can I ask why you and your 네, boyfriend broke 그래서 up? You were so cute together. 상황을 볼 수 있는 현재 실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유글리시인데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반복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액센트별로도 정리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실제성을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 네, 실제성에서 하나 더 재미있어서 얘기하려는 게 우리 독서를 요즘 안 하는데 영어 리딩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웹툰을 딱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웹툰을 정말 밤새가면서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웹툰 리딩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리딩을 할 수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인데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몇 개를 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인데 외국인들이 웹툰을 올린 게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히트친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강림이라고 그 야옹이 작가 지금 보이세요? 트루 뷰티 보이셔요? 예, 예. 네이버 웹툰으로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신강림을 한국에서 아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영어로 번역해 놓은 웹툰이 지금 무료로 전체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whisper.
Wow, that girl is so pretty. 아, 쉬워요. She has such a perfect body. 클릭, 클릭. 네. 여신 강림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내용을 안 상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유를 다시 바꿔서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네. 네, 보이시나요? 화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시나요? 아, 보이시죠? 네. 아, 제가 좀 익숙지가 않아서. 네, 두 번째 정보 검색인데요. 네. 정보 검색도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수업 내용과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정보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레저 헌트입니다. 이거 뭐 20년 전부터 뭐 줄곧 소개가 되었던 것이고요.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전략적으로 글을 읽게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세계 애완용 고양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스캐닝, 스키밍으로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을 먼저 주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질문을 마련합니다. 예, 뭐 고양이가 됐든 감자가 됐든 그 주제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죠. 사이트랑.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몇 가지 종류의 고양이가 소개됐나요? 사이트를 이제 보고 답을 이제 학생들이 가서 뛰어가서 찾는 겁니다. 예, 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답을 얻은 사람한테 점수 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분류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세히 읽고 4가지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네, 그 그림 보고 이제 분류를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할머니께서 고양이 입양을 희망하시는데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털이 짧고 잘 안 빠지는 아이를 원하십니다. 조건을 주는 거죠. 너무 활발하거나 반대로 기운이 없어 잠만 자는 양이도 할머니 친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맞을 종류의 고양이를 하나 추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어로 해야죠. 조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고양이 하나를 선택해서 소개하여 주세요. 네, 이렇게 주고 이게 리딩 태스크인 거죠. 리딩 태스크를 주고 그다음에 교사는 링크를 하나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 할 만한 아주 쉬운 내용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퓨리나 이게 저기인 것 같은데 사료 회사인 것 같은데요. 퓨리나 회사의 캣프리즈가 있어요. 네. 고양이가 여기 몇 마리 소개되냐? 여기 46마리. 4가지 유형이 뭐냐? 여기 있어요. 사이즈, 어휘 확장할 수 있죠. 코트, 털, 에너지, 쉐딩, 쉐딩이 뭐지? 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털이 얼마나 빠지느냐 여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조건에 맞는 애를 찾기 위해서 뭐 사이즈도 넣고 털은 짧은 애로 넣고 이렇게 학생들이 전략을 피워서 갈 수 에너지 레벨을 미디움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한 마리가 나오게 되고. 러시안 블루킷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읽어서 할머니한테 왜 이것을 추천했는지 소개하는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넘어가야 돼서. 됐나요? 화면에, 네.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간 또 학생과 교사 간 그 SNS를 참 과거보다 많이 하고 또 여기서 또 영어를 또 사용하는 기회를 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 상호작용이 학생과 영어 커뮤니티 간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예시로 제가 숭피닷컴을 하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 20년 됐습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박사과정 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한국 그 한류스타 팬클럽입니다. 팬카페인데 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팬카페입니다. 이거 옛날에 티소 커털리 연구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서 찾아봤더니 있었던 사이트인데 지금 최근에 아주 새롭게 깔끔하게 바뀌고 전보다 훨씬 더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뭐 그 팬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별로 또는 좋아하는 드라마별로 다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안에서 댓글을 굉장히 많이 교환하면서 서로 영어로 의견 공유를 합니다. 전부 영어로 의견이 공유되는데 아시아권이나 뭐 유럽권의 많은 그 한류 팬들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한마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역시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파워포인트 화면이 아직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보이시나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이 화면인데, 네, 화면이 이제 쏨피닷컴은 제가 찾아놨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보여드리진 않고, 요 화면만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구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많은데,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챗 GPT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 거고요. 자동 번역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라이팅을 단지 텍스트를 잘 구조화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 번역기를 사용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학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미 있는 라이팅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새로운 지식 생성을 위해서 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도구다. 그렇다 그러면 그 영어 능력 때문에 장벽 때문에 못했던 더 큰 지식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겠죠. 영어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자동 번역기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게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방해하는 거, 못 쓰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문해력 교육자니까요. 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와이파이를 연결 안 한다든지 끊어놓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인데요. 이것을 이제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미지 하나로 자기의 내러티브를 하면 된다든지 글을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네,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도 사실은 뭐 워크숍을 해야 할 여러 토픽 중에 하나지만 네, 퍼스널 내러티브, 네, 뭐 또 creating a new story 아니면 읽은 스토리를 리딩하는 것 자체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 예시로 제가 시간이 허용되면은 이제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2012년부터도 제가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우리 대학생들 영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시켜봤는데 뭐 학습자들은 정말로 잘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네, 그걸 또 열심히 연습해서 또 뭐 녹음도 하고, 네, 그걸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도 넣고. 해서 금방 영상 편집 등을 해내는 영어 창의적인 어떤 과업을 이제 수행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역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고요. 제가 오늘 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사회의 교과 교육, 작년에 출간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넷 포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관련해서 강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은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같이 네.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잠깐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20분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이시는가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이 디지털 리터러시 설문지는 제가 오늘 사실 완료를 했어요. 오늘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지도 원리는 우리 교육 과정에 교수학습 활동을 쓸 때 제가 지침으로 드렸었고,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교수 활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자세하게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교과목에 초중고 모든 교과목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도 원리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거를 지금 제가 문항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내지는 디지털 지도 원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5점에 가까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답해 주신 120분 정도의 답을 보니까 일단은 뭐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오셨고, 대상은 초등이 제일 많으시고요. 두 번째 중등, 고등이 또 많으시네요. 네, 교육기관은 공교육이 많으시고요. 자, 교육 환경을 보니까 이제 교사 컴퓨터와 태블릿 PC가 많이 구비가 되고 있는 상황, 변화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변화에 참 변하기 좋은 시점이다. 네, 나라가 돕고 지금 교육 과정이 돕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료를 체크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보니까 영상 자료라든지 검색 가능한 이미지, 웹 텍스트들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자, 여기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교사하면서 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많이 아시고, 절반 이하의 분들이 학생 개별 기기로 각자 학습을 시키거나 또는 그 기기를 공유해서 네트워킹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다. 태블릿 PC, 디벗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3는 내 자신의 교육자로서 나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20문항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자로서 이 정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었는데요. 네, 녹음기나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캡처나 교재 스캔 등을 한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교재 스캔을 하고 계시고, 교육 플랫폼을 또 우리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35% 이상의 분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내 스스로 한다. 요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닙니다. 60, 70%의 분들이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셨고요. 네. 온라인 상호작용을 한다. 요 부분도 아직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학생 수업 외에 온라인 상호작용을 한다. 는 부분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 50대 50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단체에서 활동한다. 네, 자세한 구체적인 분석 사항은 추후에 제가 반드시 연구 과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유형을 보이는지. 네,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식 창작물을 만드는 것 분포는 35%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항상 그렇게 한다. 네, 자주 그렇게 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서도 교육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창작 활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가끔씩 하는 것이 이제 있지만서도 대개는 이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직접 제작한다. 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인지 개인에게 구별하라고 노력한다. 네. 학생 요구에 잘 검토하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웹 검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문항이 처음부터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검색이나 아까 그 디지털 리터러시 엘리먼트대로 온 건데요. 창작,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e세이프티까지 이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파트 4,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15문항, 총 3문항씩 5요소를 말했습니다. 실제성이 3문항이었고요. 네, 실제성이 지금 이 정도. 그다음에 검색 능력. 그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6번, 7번, 8번에서 물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외부로 글로벌 커뮤니티와 연결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도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구 활용도 아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 부분, 네, 창작 부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내가 스토리, 시노래, 드라마, 만화, 광고 캠페인 등 만드는 그런 과제를 한다. 예, 상당히 많은 40%의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가끔 한다 30%,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가능한 공간에 그걸 올린다. 이 부분은 아직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네, 결과를 분석해 봤고요. 예, 결과도 결과지만서도 지금 이 문항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문지까지 또 공유를 해주셔서 결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Q&A 세션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지금 Q&A 세션인데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몇 가지만 시간상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인데 요즘 챗 GPT가 굉장히 핫한데 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질문 및 답변에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많은 챗 GPT 소개와 학습에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겠지요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네. 챗 GPT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학습으로 응용할 수 있을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챗 GPT라는 것도 이제 저는 저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은 디테일보다는 방법론보다는 방향성인데 원리인데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자동 번역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뭘 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서 챗 GPT는 적절하게 이용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사용 여부는 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글 쓴 거 한국말로 쓴 걸 영어로 바꿔가지고 오는 정도? 네, 언어를 주목하는 정도라기보다는 정보를 사실 챗 GPT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챗 GPT를 통해서 잘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의미 있는데 쓰는 거죠. 내가 습득을 해서 뭔가 지식을 향상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다른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운다든지 언어에 주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챗 GPT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현명하고 미래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일취월장할 수 있겠죠. 되게 어렵게 해야 되는 일을 훨씬 더 그 꿈을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네. 2025년부터 일단 영어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또 활용되기도 하지만 각 그 태블릿 PC가 또 많이 보급이 돼서 향후에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데 모든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국영수를 디지털 교과서를 하게 하겠다. 저 이거 신문에서 저도 읽었어요. 연초에 2월 정도에 나온 걸 봤는데요. 그건 참 좋은 일이고 또 영어를 거기 안에 넣어주신 거 감사한데 디지털 교과서라는 점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교과서가 아니고 플랫폼이고요. 예,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교과서라는 게 이제 친숙한 표현이라서 그냥 그렇게 쓰셨다면 펑션은 고정된 정보를 거기다 줄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 예, 그거보다는 과업을 주시고 그 정보는 학습자들이 찾아보게 하시라. 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교과서 설계 원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를 설계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뭔가를 지금 또 한 틀에서 디지털 한 틀에서 무겁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하고 자유롭게 그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라는 거는 카피라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실제제를 넣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건 사실은 링크인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태스크인 것이죠. 리딩 태스크인 것이지, 자료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아마 이 네. question and answer 세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관련돼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하셨는데 과연 이제 어떤 시험의 그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과연 이런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또 의문도 있으신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시험이 이제 가장 모든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인데 시험이 변화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이제 동의하실 건데요. 시험을 변화시킬 때가 드디어 왔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학습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학습자 로그 학습자의 그 기록이 뭐 시험 성적부터 해서 학습 내용이 다 남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적인 평가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고 봤을 때 자동 채점, 말하기 같은 거 특히 네, 또 발음, 또 리딩도 그냥 하루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 하루에 그냥 그 이해를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사람의 리딩 능력을 얼마나 발달하고 있느냐, 그 proficiency, 정말 그 능숙도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가능하게 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수년 내로 1, 2년 내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학습자의 그 로그가 다 쌓이는 플랫폼을 지금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그것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바뀌는 과정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합의,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영어 선생님들이 평가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국가의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터치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건 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잘 되고 정말 너무나 다각적인 좋은 인공지능 기반의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수능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할 이유가 없어질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이거는 이제 교수, 교사, 교육 관련된 연구자들 전원이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바로 눈앞에 목전에 그 평가가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이제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또 웨비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 화면이 종료된 뒤에는 남아 계시면은 퀘스천 앤 앤서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포스트 서베이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3, 4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네, 사후 설문지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티피킷도 마찬가지고 채팅창을 통해서 링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노트북과 PC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type your name and surname 이 부분에 여러분들 참가자분들의 성함을 타입하시면 됩니다. 네, 3차는 바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김혜리 교수님께서 문학작품을 활용한 영어 독서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고요. 지금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등록 웹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 2차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